청소부 주제에 넌 이런 양주 못 먹어봤지? 오늘 제대로 얻어먹으러 왔구나. 차가운 양주가 청소부 복장의 남자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평생 맛볼 수 없는 술이야. 머리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뭐? 회장이라고? 청소부 아니었어?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창식은 새하얗게 질린 채 휘청거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11월의 어느 날 저녁 강남 그랜드 태산호텔 정문 앞은 화려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 서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차키를 건네받았어요. 호텔 문을 밀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제법 격식을 차렸죠. 남자들은 대부분 짙은 감색이나 회색 정장이었고 여자들은 진주 목걸이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김성호야? 맞지? 로비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진짜 성호야? 와, 못 알아볼 뻔했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머리도 하얗게 새고. 너도 마찬가지야. 배도 엄청 나왔잖아. 너는 박철수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다. 철수야. 48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억을 더듬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등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976년 졸업생들의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18층 대연 회장이 나옵니다. 이미 15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금빛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와인잔과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같은 시각 호텔 지하 기계실에는 태산호텔 그룹 강태산 회장이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보일러실을 점검하고 있었죠. 작업복 소매는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가슴팍에는 태산호텔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직원들이 할 일인데요. 시설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여.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태산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보일러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손님들이 불편하니까요. 태산은 공구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깜짝 놀라며 멈춰 섰어요. 회장님, 오늘 동창회 있으신 거 아셨죠? 알아. 잠깐만 들렀다 갈게. 태산이 손목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25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집사람이라는 이름이 떴죠. 여보, 지금 어디예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보일러실 점검 끝났어. 이제 올라갈게. 오늘은 48년 만에 참석하는 동창회잖아요. 그 낡은 작업복 말고 양복 입고 가야죠. 부인의 목소리에는 살짝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사무실에 정장 걸어뒀으니까 꼭 갈아입고 가요. 약속해요. 태산은 작업복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사이에도 끼어 있었고 무릎 부분은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옷이 편했습니다. 반들거리는 정장보다 땀 흘려 일할 때 입는 이 작업복이 훨씬 자신답다고 느껴졌죠. 알았어. 갈아입을게. 꼭이요? 약속해요. 당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동창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태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성공일까요? 자신은 그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호텔을 돌아보고 손님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며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요. 걱정 마.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설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서 달려왔어요. 회장님, 18층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18층.
바로 동창회가 열리는 대연회장이었어요. 태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님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죠. 지금 수리팀은 어디 있어? 저희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볼게. 손님들 계신 곳인데 신경 써야지. 태사는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옆 기계실에는 수리팀 직원 2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배관을 뜯어보고 있었죠. 어때? 원인 찾았어? 태산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태산은 옆에서 지켜보며 지시했어요. 온도 센서부터 확인해봐. 아마 거기 문제일 거야. 네, 회장님. 직원들이 공구를 꺼내 센서 부분을 열었습니다. 태산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함께 살펴봤어요. 손전등을 비춰주며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죠.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원인 찾았습니다. 센서가 고장났네요.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 빨리 교체하고. 손님들한테 불편 드리면 안 돼. 태사는 일어서서 연회장 쪽을 살펴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창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아직 추워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죠. 수리팀이 센서를 교체하고 난방이 다시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태사는 자리를 떴습니다. 태사는 복도 거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작업복은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먼지가 더 묻었고 무릎을 꿇고 점검하느라 바지에는 얼룩이 졌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검게 묻어 있었죠. 곧 동창회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죠. 부끄러울 것 없어. 일하다 온 건데. 태산은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산이 타려는 순간 정장을 차려입은 동창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들은 작업복 차림의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오늘 동창회 진짜 기대되는데? 그러게 48년 만이잖아. 한 사람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무슨 기름 냄새 안 나? 다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어디서 나는 거지? 태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동창들은 먼저 나가며 태산의 어깨를 툭 쳤어요. 피하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대연회장 입구에는 76년 졸업생 동창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천에 금색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는 총무가 앉아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성함이? 총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강태산입니다. 총무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작업복 차림을 보고 놀란 거였죠. 명단을 훑어보던 총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태산, 명단에 있나? 있네요. 그런데 혹시... 총무는 말을 흐렸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태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참가비 15만 원입니다. 총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산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은 모서리가 해져서 하얗게 변해 있었죠.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데스크에 놓았어요. 총무는 돈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형편이 어렵나 보네. 15만 원 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안 됐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150여 명의 동창들이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산이 들어서는 순간 하나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혹시 호텔 직원 아니야? 청소부 같은데? 귓속말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자 동창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차림으로 여기 들어와도 돼? 이런 고급 호텔 동창회인데 분위기 완전 깨지네. 태사는 구석 빈 테이블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의자를 빼고 앉으니 옆 테이블 여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우리 반이었어.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구석 테이블에 앉은 태산을 누군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윤재현이었어요. 얼굴이 낯익은데 도무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죠. 재현은 천천히 다가가 태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너 혹시 강태산이야? 태산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재현아, 오랜만이다. 재현이 놀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태산이네. 48년 만이잖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재현의 손은 부드러웠고 태산의 손은 거칠었어요. 재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사는데? 태산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텔에서 일 좀 해. 재현은 태산의 작업복 차림과 손에 기름때를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안쓰러운 눈빛이었죠. 나는 강남에서 내과 개원했어. 그나저나 너 힘들지 않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재현 아내가 뒤에서 끼어들었어요. 여보, 저기 김 회장님이 부르는데. 아, 그래. 미안, 태산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재현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태산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76년 졸업생 여러분, 48년 만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스크린에 옛날 졸업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얼굴들이 수줍게 웃고 있었죠. 우와, 이거 봐. 우리 졸업사진이네.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신의 모습을 찾았어요. 태산도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어요. 스크린에 자신의 어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교복의 수줍은 표정이었죠. 머리는 까치집처럼 삐쳐 있었고 운동화는 닳아서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창이 중얼거렸어요. 저애 누구야? 기억 안 나는데. 태산의 주먹이 슬쩍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연회장 반대편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그래, 요즘 사업이 대박이야. 이 호텔하고도 납품 계약 따냈지. 이 호텔 체인 큰 거 알지? 마창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산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4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낮고 거만한 목소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식 방향을 응시했어요. 창식 주변에는 7, 8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창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창식의 자랑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죠. 그때 창식이 태산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작업복 입은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저기 작업복 입은 사람 누구야? 창식 옆 동창이 수근거렸어요. 몰라. 청소부 아니야? 왜 여기 있지? 태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48년이 지났구나. 하나도 안 변했네. 태산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 순간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희미해지고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죠. 1976년 겨울, 서울 변두리 국민학교 운동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운동장을 하얗게 덮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았어요. 교실 뒤편 창가 구석에는 11살 태산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교복은 팔꿈치가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고 운동화는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죠. 손에 든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반찬은 김치 몇 조각과 감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몸을 웅크렸죠. 하지만 창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강태산.
오늘도 그게 반찬이야? 창식이 친구 선옥과 함께 다가왔어요. 창식의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햄, 소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죠. 너 그거 먹고 어떻게 공부해? 하하. 친구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아들은 밥도 붕어빵처럼 먹네. 태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창식의 손이 불쑥 나왔어요. 어머, 미안. 실수했네. 창식이 태산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밥과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하얀 밥알이 먼지 낀 바닥에 굴러다녔죠. 아! 태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밥알을 주우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식과 친구들은 박장대소하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방과 후 태산은 학교 정문을 나섰어요. 추운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학교 담벼락 옆에는 어머니의 붕어빵 포장마차가 있었죠. 붕어빵, 따뜻한 붕어빵. 어머니 강복순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작게 떨렸어요. 어머니는 낡은 파카를 입고 붕어빵 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붕어빵 기름이 튄 화상 자국이 있었죠. 엄마! 태산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태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오늘 많이 파셨어요? 응, 30개 팔았어. 오늘 저녁은 괜찮겠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태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엄마, 제가 불 켤게요. 손 다쳐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멀리서 창식과 친구들이 지나갔습니다. 고급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야, 저기 붕어빵집 아들이다. 창식이 손가락으로 태산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태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운동장 구석에서였습니다. 창식과 친구 5명이 태산을 둘러쌌어요. 담벼락과 체육관 사이, 선생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야, 강태산. 오늘 용돈 얼마 있어? 창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용돈이 없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붕어빵 팔았으면 돈 있잖아. 창식이 태산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200원이었죠. 이거 우리 간식비로 쓸게. 창식이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태산이 소리쳤어요. 그건 엄마 약 사드릴 돈이에요. 엄마가 아프시거든요. 창식의 손이 태산의 머리를 쳤습니다. 시끄러워. 태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 돈만은. 제발요. 창식은 비웃으며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친구들도 웃으며 따라갔죠. 태산은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급식실에서였어요. 우유를 배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산은 우유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때 창식의 발이 불쑥 나왔습니다. 아! 태산이 넘어졌어요.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차가운 우유가 교복에 흥건히 젖었죠.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 미안. 내가 실수로. 창식이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붕어빵이 우유 목욕했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산, 조심성이 없구나. 가서 닦고 와. 태산은 젖은 교복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어요.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죠. 제 냄새나. 우유 냄새. 집에 가는 길, 태산은 혼자 울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태산은 크레파스가 없었습니다. 대신 색연필을 꺼냈어요. 강태산, 왜 크레파스 안 가져왔어?
죄송합니다. 크레파스가 없어서요. 창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크레파스 빌려줄까요? 역시 창식이는 착하구나. 선생님이 창식을 칭찬했어요. 쉬는 시간 창식이 크레파스를 빼앗아갔습니다. 야, 네가 쓰면 더러워져. 돌려줘. 너 내 걸로 그림 그리면 그건 도둑질이야. 태사는 결국 미술 숙제를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혼났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울었죠.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테이프로 붙여줬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을 차는 순간 밑창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태산은 맨발로 뛰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야, 저거 봐. 운동화 폭발했다. 붕어빵 아들은 운동화도 못 사나 봐. 창식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체육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산아, 괜찮겠니? 네. 괜찮습니다. 태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맨발로 교실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어디선가 헌 운동화를 주워왔어요. 테이프로 정성껏 붙여주셨습니다. 이거 신어. 엄마가 고쳐놨어. 고마워요, 엄마. 밤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붕어빵 장사를 끝내고 돌아온 어머니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나뿐인 라면을 둘이 나눠 먹었죠. 태산아, 배고프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맛있어요. 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넌 착하니까 꼭 잘 될 거야. 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가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태산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잡았어요. 짧아질 때까지 공부했죠.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태산은 새벽부터 공부했어요. 낡은 참고서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붕어빵을 파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점심시간 도서관 밖 벤치에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건너편 고급 식당으로 창식과 친구들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야, 강태산.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창식이 소리쳤습니다. 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았습니다.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갔죠. 도서관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산아, 넌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그 말이 희망이 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운동장 뒤편 창식과 친구들이 태산을 붙잡았습니다. 야, 졸업하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자. 뭘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한테 무릎 꿇고 형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해봐. 안 돼요. 그건. 창식이 태산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엄마 붕어빵 포장마차 엎어버릴까? 태산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형님들. 감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도 떨렸죠. 이거지. 한번 밑바닥은 평생 밑바닥이야. 창식이 비웃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태산은 졸업장을 받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운동장 구석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졸업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창식은 부모님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태산과 어머니는 집에서 라면으로 졸업을 축하했어요. 태산은 졸업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굴욕,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보여줄 거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태산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동창회장의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재로 돌아온 거였죠. 48년 전 그 소년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멀리서 창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업? 아, 요즘 불경기라는데 나는 좀 잘 되네. 이런 게 실력이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창식이는 한몫 할 줄 알았어. 대단해. 태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창식은 술잔을 기울이며 연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얼굴이 발글에 달아올라 있었어요. 동창 서넉과 함께 웃고 떠들며 테이블을 옮겨 다녔죠. 그때 구석 테이블에 앉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낯이 익은데. 창식이 걸음을 멈췄어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거친 손, 그리고 그 눈빛. 너 혹시 강태산이야?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8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어요. 응, 창식아. 오랜만이야. 창식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우와, 48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말투는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창식은 태산 옆 빈 의자를 확 잡아당겨 앉았어요. 야, 다들 이리 와봐. 창식이 손짓했습니다. 동창 7, 8명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었죠. 야, 이거 강태산이야. 기억나? 창식이 태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산? 아, 그 붕어빵집 아들. 한 동창이 손뼉을 쳤어요. 맞아.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했던. 동창들이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기름때 묻은 손, 낡은 신발까지요. 시선이 따가웠어요. 근데 넌 지금 뭐해? 창식이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태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호텔? 우와, 그래도 취직은 했구나. 창식이 과장되게 감탄했습니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 옷은 뭐야? 창식이 태산의 작업복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시설 점검하다가 왔어. 태산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시설 점검. 그럼 설비팀이야? 창식이 되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청소부. 동창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아, 청소하는 거구나. 이 호텔에서? 창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뭐 비슷하지. 태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창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내가 딱 봐도 그럴 줄 알았어. 여자 동창 하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호텔에서 일하니 다행이네요. 다른 동창이 물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 태산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 청소하면 얼마나 받겠어. 입에 풀칠하는 정도. 창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 또 웃었어요. 창식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만난 김에 술 한잔 하자. 빈잔에 소주를 따라 태산 앞에 밀어줬어요. 자, 받아. 고마워. 태산이 잔을 받았습니다. 야, 근데 참가비 15만 원 내기 힘들지 않았어? 창식이 물었어요. 눈빛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괜찮아. 48년 만이잖아. 태산이 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대단하네. 청소부 월급으로 15만 원. 동창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 왔을 거예요. 여자 동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창식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 너 여기 얻어먹으러 온 거지. 태산의 주먹이 슬쩍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동창들 보고 싶어서. 창식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 운영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성물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들어봐.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은 모를 거야. 창식이 비웃었어요. 직원만 50명이야. 50명.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창식은 신이 났어요.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돼. 이 호텔이랑도 거래하고 있어. 태산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내 호텔이랑 매출이 연백억은 되지 않을까? 창식이 계속 떠벌렸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자랑했죠. 창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빼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있잖아. 마동진이라고. 사진을 동창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지금 이 호텔 이사야. 이사.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헐, 진짜? 40살의 이사? 응. 40살의 이사 달았어. 창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사는 조용히 사진을 봤어요. 아, 마동진 이사가 창식이 아들이었구나. 우리 아들 완전 엘리트야. 영어도 잘하고. 여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 뭐 그렇지. 아빠 복이지 뭐. 창식이 웃으며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여기서 일해. 조유라라고. 이 호텔 구매부장이야. 동창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부장? 와, 며느리도 대단하네요. 창식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둘러보고는 속삭이듯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 덕분에 들어온 거야. 아들이 이사니까 며느리 취직시키기 쉽지 뭐. 동창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백이 최고야. 창식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회사가 이 호텔 납품업체거든. 그것도 아들 덕에 따는 거지. 며느리가 구매부장이니까 계약도 술술 풀리고. 손가락으로 돈 세는 신용을 했어요. 너희처럼 사업 안 하는 애들은 모를 거야. 이런 뒷배 있으면 뒤에서 챙기는 것도 꽤 쏠쏠해. 이게 바로 가족 경영의 묘미지. 동창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태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낙하산의 비리까지. 조사해봐야겠군. 창식이 태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부러워. 태산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창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야, 그나저나 너 지금 이 호텔에서 청소한다며? 우리 아들한테 잘 보이면 좋을 텐데.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네. 승진시켜달라고 해봐. 다른 동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설팀장으로. 창식이 진지한 척하며 말했어요. 야, 진짜 원하면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까?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하는 거야. 너같이 사업을 모르는 애들이나 무식하게 일당 받으면서 일하지. 괜찮아. 나는 지금도 만족해.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어리숙해서 안 돼. 그래서 밑바닥 인생인 거야.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꽉 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여자 동창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48년 지나도 여전하네. 저 둘은. 웨이터가 고급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랍스터가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야, 이거 먹어봤어? 랍스터야, 랍스터. 창식이 랍스터 하나를 집어 태산 앞 접시에 툭 올려놨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너 같은 청소부는 처음 먹어보지. 고마워. 태산이 담담하게 받았어요. 어때? 맛있어? 이런 거 네가 구경이나 해봤겠냐? 오늘 제대로 얻어먹으러 왔구나. 창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창식이 너 정말 착하다. 베풀 줄도 알고. 동창 하나가 말했어요. 뭐 옛날 친구니까. 가난한 친구 좀 도와줘야지. 창식이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태산은 조용히 랍스터를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삼켰습니다. 잠시 후 태산이 화장실로 자리를 떴습니다. 태산이 사라지자 동창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산이 정말 불쌍하다. 48년이 지나도 여전히 밑바닥이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으니 어쩔 수 없지. 창식이는 진짜 잘 됐는데 말이야. 여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가비 내고 온 거 보면 대단하긴 해. 다른 동창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대단해? 얻어먹으러 온 거지. 어디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 청소부 월급으로 15만 원 내기 힘들었을 텐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태산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식은 술을 더 마셨어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죠. 야야야, 다들 잠깐만. 창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쳐다봤어요. 여기 우리 강태산 친구가 있는데. 창식이 태산을 가리켰습니다. 4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동창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태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가까워졌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창식이 테이블에서 양주병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헤넷이었어요. 동창 하나가 말렸습니다. 야, 창식아. 그만해. 하지만 창식은 듣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창식은 양주를 한 병 더 비웠습니다. 얼굴이 시빨개졌어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야, 태산아. 내 말 듣고 있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봤어요. 응, 듣고 있어.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자랑 좀 더 들어봐. 창식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옆 동창이 창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창식아, 이제 그만 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창식이 손을 뿌리쳤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죠. 태산은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얘기 더 해줄까? 창식이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진이가 이 호텔 이사가 된 게 우연이 아니야.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창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좀 썼지. 이사 자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 손가락 3개를 폈어요. 이 정도. 그것도 몇 번 나눠서. 동창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요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지. 창식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력으로만 되는 줄 알아. 백이랑 돈, 이 2개만 있으면 뭐든 된다니까. 태산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백 없으면 바보야, 바보. 창식이 자기 머리를 톡톡 쳤어요. 태산아,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가. 창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호텔 48개 체인점에 다 납품해. 침구류, 수건, 어메니티 전부 우리 회사 거야. 태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48개? 우리 전 체인점이네.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아들이 이 호텔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한은 다 내 손아귀 아니야. 창식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납품액이 얼마인 줄 알아?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자랑했어요. 5억이야, 5억. 1년이면 60억.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말이야. 창식이 더 떠벌리려는 순간 옆 동창이 말했어요. 창식아, 영업 비밀 아니야? 야, 니들은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창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조유라 있잖아. 창식의 자랑은 계속됐어요. 구매부장이라고 했지. 완전 꿀보직이야. 납품업체 선정하고 계약하는 자리거든. 태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조유라 부장. 납품업체 선정.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것도 며느리 덕분이야. 며느리가 승인해주니까.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좀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돕는 건데. 니들이 사업을 알아. 창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태산이 같은 놈들은 모르겠지만 태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금품 수수의 직권 남용까지. 내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구멍난 부분이 있었다니. 마동진 이사. 창식이 술을 더 마셨습니다. 야, 알려줄까? 호텔 납품 따는 비결. 동창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뭔데? 간단해. 아들이 이사, 며느리가 부장이면 실적 좀 부풀려도 아무도 몰라.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린다고.
납품했다고 서류만 만들면 돼. 실제로는 절반만 보내고 돈은 다 받고. 창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창 하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 그게 바로 사업소 아니야. 창식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태사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속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낙하산 인사, 아들 마동진 이사. 낙하산 인사, 며느리 조유라 부장. 이해 충돌, 구매 부장이 시댁 회사와 거래. 비리 의혹, 실적 조작, 납품 사기. 금액, 연 60억 규모. 태사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야, 태산아. 니는 왜 말이 없어? 창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재미있게 듣고 있어. 태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부럽지.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겠냐? 창식이 태산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둘 정말 다르게 살았다. 그치? 창식이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는 회사 사장, 넌 청소부. 나는 아들 이사, 넌. 자식도 없나?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혹시 장가 못 갔어? 창식이 과장되게 놀란 척했어요. 여자 동창이 말렸습니다. 창식아, 그건 좀. 사실을 물어본 건데. 창식이 손사래를 쳤어요. 결혼했어. 아들 둘 있어.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들은 뭐해? 창식이 물었어요.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야. 태산의 대답에 창식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어떻게 청소부가 아들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 태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창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지. 40살의 호텔 이사야. 네 아들들은 각자 길 가고 있어. 태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쯧쯧. 역시 아빠가 청소부니까.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창들도 좀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창식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강남에 아파트 3채 있어. 창식이 자랑을 이어갔어요. 차는 벤츠 E클래스 타고. 회원권도 여러 개 있고. 태산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너는 어디 살아? 창식이 물었어요. 서울 살아. 서울 어디? 설마 달동네? 창식이 비웃었습니다. 여자 동창이 창식을 말렸어요. 창식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창식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죠. 창식이 태산의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옷은 뭐야? 동창회에 작업복 입고 와. 급하게 와서 못 갈아입었어. 태산이 대답했어요. 청소하다 온 거잖아. 솔직히 말해. 창식이 자기 정장 깃을 매만졌습니다. 나는 맞춤 정장이야. 이거 한 벌에 500만 원 했어. 태산의 작업복을 툭 쳤어요. 이거는 얼마? 5만 원?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산은 말없이 참았어요. 창식이 갑자기 진지한 척했습니다. 야, 태산아.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괜찮아. 나는 행복해. 태산이 말했습니다. 행복? 청소부가 무슨 행복?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창식이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10만 원을 꺼내 태산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 옛날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필요 없어. 태산이 돈을 밀어냈어요. 왜? 자존심? 청소부 주제의 자존심? 창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여기 얻어먹으러 온 거 맞잖아. 그럼 주제에 맞게 행동해. 창식이 소리쳤어요. 15만 원 참갑이 아까워 죽겠지.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옆 동창이 창식을 붙잡았습니다. 창식아, 진짜 그만해. 왜 그만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창식이 동창을 뿌리쳤어요. 나는 오랜만에 본 태산이가 반가워서 용돈 10만 원도 주는 친구야. 이런 친구 본 적 있어? 창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산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고맙다고 해야 해. 니까짓게 이런 호텔에 드나드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 창식이 테이블 위에 양주병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동창들이 긴장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태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인내였어요. 창식은 테이블 위에 양주병 2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헤네시 엑소였어요. 한 병에 30만 원짜리였죠. 창식아, 그거 왜 들고 있어? 동창 하나가 물었습니다. 창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야, 강태산. 일어나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태산이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서 물었어요. 일어나라니까. 내가 특별한 거 보여줄게. 창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죠. 태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식과 눈을 마주쳤어요. 야, 너 기억나? 창식이 물었습니다. 48년 전에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던 거. 태산은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창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번 밑바닥은 평생 밑바닥이다.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48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대로네.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창식이 비웃었습니다. 태산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창식이 양주병을 들어올렸어요. 오늘 특별한 거 해줄까? 윤재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창식아, 그만해. 여자 동창 하나가 소리쳤어요. 창식 씨, 정말 안 돼요. 한영철 총무도 달려왔습니다. 야, 진짜 큰일 나. 그만둬. 창식이 손을 뿌리쳤어요. 다들 왜 그래? 놓아. 내가 뭘 잘못했어? 옛날 친구랑 장난치는 건데. 재현이 창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시끄러. 다들 비켜. 창식이 소리쳤어요. 동창 하나가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태산아, 네가 먼저 나가. 괜찮아. 창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태산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놀라며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창식이 첫 번째 양주병의 마개를 땄습니다. 야, 강태산. 48년 전 기억나게 해줄까? 그때 우유 부었잖아. 기억나? 기억나?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오늘은 업그레이드다. 창식이 양주병을 태산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갈색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양주가 머리부터 어깨로 흘러내렸죠. 파란 작업복이 젖으며 색이 진해졌습니다. 연회장의 150명이 숨을 죽였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여자 동창 하나가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어요.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양주 냄새가 연회장에 퍼졌어요. 바닥에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감고 서 있었죠. 48년 전 그때처럼요. 어때? 기분 좋아? 창식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빈 양주병을 바닥에 툭 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아직 끝 아니야. 창식이 두 번째 양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병으로는 부족하지. 동창 하나가 소리쳤어요. 창식아, 제발 그만. 닥쳐. 내가 하는 거야. 창식이 두 번째 병도 태산의 머리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양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썹과 속눈썹에 양주방울이 맺혔습니다. 입술로도 흘러들어갔죠. 쓴맛이었어요. 태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산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아 알아? 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정말 착한 애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8년 전에도 저렇게 당했어. 왜 아직도? 왜 또? 수진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친구가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더 복잡해져. 수진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창식이 두 번째 병도 다 비웠어요. 하하. 어때? 48년 전 기분 나지? 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양주가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가웠어요. 야, 울지 마. 그때처럼 울지는 마. 창식이 비웃었습니다. 안 울어. 태산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역시 한번 찌질이는 영원한 찌질이야. 주변 동창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못 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다들 봐. 이게 바로 인생이야. 밑바닥은 죽을 때까지 밑바닥. 창식이 소리쳤습니다. 태산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냈어요.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경비실에서는 CCTV 모니터를 주시하던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대연 회장이요? 동료 경비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에게 누군가 양주를 붓고 있었어요. 저 사람. 혹시 회장님 아니야? 헐, 진짜 회장님이다. 경비원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비상입니다. 대연 회장에서 회장님께 누가? 뭐? 당장 간다. 박준호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호팀이 비상 소집됐습니다. 태산은 냅킨으로 양주를 닦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작업복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양주가 뚝뚝 떨어졌죠. 바닥에 양주 웅덩이가 점점 커졌어요. 야, 이제 무릎 꿇고 빌어볼까? 창식이 말했습니다. 48년 전처럼.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식이 태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서 무릎 꿇어. 태산이 어깨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꿇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창식이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연 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호원 6명이 일제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 목소리가 연 회장을 울렸어요. 창식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경호원들이 태산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일 앞에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창식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어요. 태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박준호 전무와 임원 10명이 급히 입장했어요. 회장님, CCTV로 상황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작업복 입은 태산을 둘러쌌습니다. 한 임원이 재킷을 벗어 태산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른 임원이 창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누가? 이분은 이 태산호텔 회장님이신데. 괜찮네. 태산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150명의 동창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창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었던 빈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창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식은땀이 이마와 등으로 흘러내렸죠. 자기가 방금 뭘 한 건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호텔 회장. 자기 아들 직장 회장. 자기 회사 거래처 회장. 며느리 직장 회장. 무릎에 힘이 빠지며 휘청거렸어요. 박준호 전무가 동창들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무가 태산 쪽으로 손을 폈어요. 이분은 저희 태산호텔그룹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웅성웅성. 헐 회장. 청소부 아니었어. 강태산이 호텔 회장이었다고. 창식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했어요. 옆 동창이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창식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창식의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태산이 젖은 작업복을 털며 천천히 정리했어요. 동창들은 모두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윤재현이 물었어요. 태산아, 네가 회장이었어?
김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식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기가 아들 자랑하며 낙하산 인사를 떠벌린 것, 며느리 구매부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을 다 말한 것, 납품 실적을 조작한다고 자랑한 것, 모든 게 이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창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양주 웅덩이 위에 무릎이 푹 닿았죠. 태산아. 아니,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양주가 묻었죠. 제발. 이건. 창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산은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냅킨으로 계속 얼굴을 닦고 있었죠.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영철 총무가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강태산이 회장이었어. 여자 동창 하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청소부라고. 완전 대박 반전인데.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윤재현이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산아, 정말. 태산이 재현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놀랐지? 우리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김수진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동창 하나가 창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 끝났네. 자기 입으로 다 불었잖아. 아들, 며느리, 비리까지. 연회장 전체가 창식을 쳐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준호 전무가 태산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회장님, 옷 갈아입으시죠.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이따 갈게. 태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완전히. 괜찮다니까. 여기서 할 말이 있어. 전무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원 하나가 창식 쪽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조용히. 회장님께서 처리하실 거야. 전무가 말렸어요. 경호원들이 연회장 출입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죠.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창식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절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옆 동창 하나가 창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창식아, 일어나. 안 돼. 일어날 수 없어. 창식이 동창의 손을 뿌리쳤어요. 회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이 메었습니다. 울먹이기 시작했죠. 태산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바닥에 떨어진 창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창식은 손이 떨려 전화를 집지도 못했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어요. 받아. 아들 전화잖아. 창식이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동창회 재미있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식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동진아. 큰일 났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동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창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 나중에 얘기할게.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창식은 빨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태산이 비로소 창식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식아, 일어나. 아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라니까. 태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창식이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콧물까지 흘렀죠. 48년 만이네. 그치? 태산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창식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내 자랑 듣느라. 태산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사라고 했지? 태산이 물었어요. 네. 그건. 창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구매부장이고. 죄송합니다.
창식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납품 실적 조작한다고 했지.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술 취하면 진실이 나오는 법이야. 태산이 차갑게 말했어요. 동창들이 숨을 죽이며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창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뭘 용서해? 태산이 물었습니다. 박준호 전무가 조용히 수첩을 꺼냈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마동진 이사 낙하산. 조유라 구매부장 낙하산. 대성물산 납품 이해 충돌. 실적 조작 자백. 증인 150명. 전무가 옆 임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감사팀 소집.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창식이 스스로 모든 걸 불어버렸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수진이 천천히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산아.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태산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축하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거 고마워. 너도 잘 지냈어? 태산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태산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죠. 일단 이것부터. 양주가 묻은 곳을 닦아줬습니다. 고마워. 태산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뭉클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태산이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동창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저는 태산호텔그룹 회장 강태산입니다. 오늘 제 호텔에서 동창회가 열려서 처음 참석했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시설 점검하다 보니 늦어서 옷도 못 갈아입었네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동창들이 소리쳤어요. 창식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48년 만에 다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태산이 말을 마쳤습니다. 태산이 전무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산호텔 박준호 전무입니다. 전무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창식의 몸이 더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호텔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특히 인사 구매, 납품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창들이 창식을 쳐다봤습니다. 창식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했어요. 옆 동창이 부축했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무가 말을 마쳤습니다. 태산이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제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산아, 정말 자랑스럽다. 윤재현이 말했어요. 나중에 꼭 연락해.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산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경호원들과 임원들이 태산을 둘러쌌습니다. 함께 퇴장했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회장이 폭발했어요. 대박! 완전 영화 같아. 진짜 소름 돋았어. 동창들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싸맸습니다. 끝났어. 나 완전히 끝났어. 옆 동창이 물었습니다. 창식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창식이 소리쳤어요.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자기가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낙하산 인사자랑, 실적 조작 자백, 양주 세례.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동창 하나가 말했습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해. 창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죠. 연회장 한쪽에서는 동창들이 여전히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 사이다였어. 창식이 꼴 좀 봐. 자업자득이야. 48년 동안 태산이 얼마나 참았을까. 그래도 끝까지 품이 잃지 않더라. 역시 회장이야. 나 같았으면 창식이 때렸을 거야. 그러니까 태산이가 성공한 거지.
창식의 귀에 그 말들이 모두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창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동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진아, 너. 창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내일 회사 못 나갈 수도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창식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인데요? 태산호텔에서 감사 들어간대. 감사요? 왜요? 내가 오늘 회장님한테. 창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주변 동창들이 창식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창식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죠. 다음 날 아침 태산호텔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박준호 전무가 긴급 회의를 주재했어요. 감사팀장 서지훈과 팀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팀장과 인사팀장도 자리했죠. 어제 동창회에서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전무가 화이트보드에 정리했어요. 마동진 이사, 40세, 3년 전 입사. 조유라 구매부장, 38세, 2년 전 입사. 대성물산 마창식 대표. 납품액 연 60억 추정. 철저히 조사하되 객관적 증거만 확보하세요. 전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팀장이 물었어요. 지금 당장. 감사팀이 인사팀을 방문했습니다. 마동진 이사 인사기록 열람 요청합니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입사 과정에 의문점이 보였죠. 면접 평가표가 없네요. 그게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특별 채용? 누가 승인했죠? 당시 전 전무님이. 전 전무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작년에 퇴사하셨습니다. 감사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매부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조유라의 인사기록도 특별 채용이었어요. 추천인이 마동진 이사네요. 감사팀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추천했어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었죠. 조유라의 업무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구매 결정 내역이었어요. 대성물산 관련 계약서만 3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시댁 회사잖아요. 증거 확보. 계속 진행. 감사팀장이 지시했어요. 대성물산 납품 계약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3년간 계약 금액이 총 180억 원이었어요. 연 60억이 맞네요. 하지만 실제 납품 기록과 대조하자 차이가 보였습니다. 계약서상 수량과 실제 입고 수량이 달랐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 계약이에요. 수건 10만 장 계약, 실제 입고 5만 장.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성물산이 챙긴 거였습니다. 이거 사기죠. 완전히. 감사팀 전원이 놀랐어요. 회계팀의 협조를 받아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대성물산에 지급한 금액은 총 180억 원이었어요. 계약대로 다 지급됐죠. 하지만 실제 납품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차액 약 90억 원. 대성물산의 부당이득이었어요. 90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겁니까? 검수 기록엔 전량 입고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장이 대답했어요.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구매부에서 했습니다. 구매부장이. 조유라. 모든 고리가 연결됐습니다. 감사팀에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대성물산 회계팀장 최민수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장님이 난리 났거든요. 태산호텔이 감사 들어간다고. 양심 선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납품 실적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증거자료 3년치 전부 있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물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창식이 서류를 뒤지며 난리를 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 치워.
빨리.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사장님, 무슨. 태산호텔이 감사 들어간대. 우리 회사도 조사받을 거야. 창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득이양양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럼 진짜 큰일 아닙니까?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닥치고 서류부터 치워. 창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회계장부와 계약서를 급히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민수가 모두 복사해뒀으니까요. 망했어. 완전히. 창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68세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루아침에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감사팀이 마동진의 이사실을 방문했어요. 마동진 이사님, 감사팀입니다. 동진이 당황했습니다. 저를요? 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실로 이동했어요. 동진은 손을 떨었습니다. 이사님, 대성물산 아십니까? 네. 알죠.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아버지 회사입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구매부장 조유라는요? 제 아내입니다. 모든 게 자백됐습니다. 조유라도 감사실로 소환됐어요. 부장님, 대성물산 계약건 아십니까? 네. 알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시댁회사와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건 가격이 저렴해서.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 받았습니까?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건 안 받았다는 뜻인가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수는 정확히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이 시작됐어요. 최민수 회계팀장이 감사팀을 방문했습니다. 서류 가방에 증거 자료가 가득했어요. 여기 3년간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조작된 납품서, 이중장부. 감사팀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최민수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매달 저한테 강요했습니다. 서류 조작하라고, 장부 조작하라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최 팀장, 이번 달도 부탁해. 실적 좀 부풀려서. 창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 전무가 회장실에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감사 결과 심각합니다. 얼마나? 태산이 물었어요. 부당이득 최소 90억 원 추정됩니다.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90억? 네. 그리고 마동진, 조유라 모두 연루됐습니다. 증거는 확실해? 네. 내부 고발자까지 나섰습니다. 태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회 소집하세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겠습니다. 호텔업계 뉴스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산호텔 대규모 내부 감사 돌입. 납품 비리 의혹 제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태산호텔 이사랑 구매부장이 부부래. 시댁회사랑 비리 저질렀다는데.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네. 낙하산 인사가 이래서 문제야. 창식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절규했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죠. 주우려다 비틀거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창식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창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사 망하면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창식이 흐느꼈어요. 동창회에서 왜 그렇게 떠벌렸을까? 양주까지 부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노인의 후회였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러 가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걔는 규칙대로 할 스타일이야.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며칠 만에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잘난 척하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능력 없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창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오전, 태산호텔 본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태산 회장이 주재하고 이사 12명이 참석했어요. 박준호 전무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진행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떴어요. 이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마동진 이사와 조유라 구매부장이 전모가 하나씩 밝혀졌어요. 이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 피해액은 92억 원입니다. 전무의 발표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92억. 3년간 대성물산과 계약 180억. 실제 납품은 88억 원어치. 차액 92억 원은 대성물산이 횡령했습니다. 회계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검수는 어떻게 통과했죠? 조유라 부장이 허위 검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 마동진 이사가 최종 결재했고요. 인사 담당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가 공모한 거네요. 네, 시아버지까지 포함해 3자 공모입니다. 전무가 스크린에 프로세스 차트를 띄웠어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조유라가 대성물산과 과다 계약. 대성물산은 실제로 절반만 납품. 조유라가 전량 입고로 허위 기재. 마동진이 대금 지급 승인. 대성물산이 차액을 챙김. 완벽한 가족 비리 카르텔입니다. 이사 하나가 물었어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내부 고발자가 3년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이중장부 전부 확보했고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전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팀장, 이번 달도 실적 좀 부풀려줘. 사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최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조 부장이 다 처리해줘. 사돈이잖아. 하지만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게 바로 사업수완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 사람 정신이. 명백한 범죄 자백이네요. 이사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이사회 의결 들어갑니다. 마동진 이사, 조유라 구매부장 즉시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가결됩니다. 두 사람 즉시 해임. 태산이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통보하세요. 네, 회장님. 법무팀장이 물었어요. 경찰 고소는 언제 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진행하세요.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인사팀장이 마동진의 이사실을 방문했습니다. 마동진 이사님. 네.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회 결정으로 즉시 해임되셨습니다. 해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동진이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동시에 조유라도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울며 껴안았죠. 우리 어떡해. 대성물산 사무실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태산호텔그룹과의 모든 계약 즉시 해지. 창식이 공문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떡합니까? 48개 호텔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 다 끊겼어. 창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80%가. 재무팀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창식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산호텔 계약이 끊겼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영업이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처 알아봐야죠. 쉽게 되겠어. 소문 다 났는데.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문제입니다. 운영자금도 부족하고요. 창식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어떡하지? 회계팀장 최민수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부 고발을 했으니까요.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태산호텔 법무팀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고소장 세부를 제출했어요. 마동진, 업무상 배임, 횡령. 조유라,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마창식, 사기, 횡령, 배임. 담당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액이 92억 원? 네,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검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기소감이네요.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 톱 기사가 났습니다. 태산호텔, 납품비리 92억 원 피해. 이사부장 부부 시아버지와 공모. TV 뉴스에서도 속보를 전했어요. 호텔업계 충격. 가족 비리 카르텔. 기자들이 대성물산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창식은 출근도 못하고 집에 은둔했어요. 마창식 대표님 나와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창식은 커튼 쳐진 집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창식이 눈물을 흘렸어요. 검찰이 최민수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편입시켰습니다.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24시간 경호를 붙였어요. 최민수가 검사실에서 진술했습니다. 사장님이 3년 전부터 강요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해고 위협을 하셨어요. 매달 허위 서류를 만들라고. 왜 이제야 제보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양심의 가책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동창회 소식을 듣고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었습니다. 대성물산의 기존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비리업체와는 거래 못합니다. 하루 만에 거래처 10곳이 이탈했어요. 직원들도 퇴사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입에 가라앉는 거 보여요.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50명이던 직원이 하루 만에 20명으로 줄었어요.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주거래 은행 대출팀장이 창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마 대표님, 대출금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창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담보물 처분 들어갑니다. 담보가 뭐였죠? 사무실 건물, 공장, 자택입니다. 자, 자택까지. 네. 사흘 내로 상환 안 하시면 경매 넣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까지. 저녁이었습니다. 창식이 집 거실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내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창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동진은 곧 감옥에 갈 거였어요. 며느리 유라도 구속 예정이었죠. 회사는 망했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창식이 울부짖었습니다. 태산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담당 검사 이정민이 수사팀을 구성했어요. 경제범죄 전문가였죠. 피해 92억 원,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마동진, 조유라, 마창식 3명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대성물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 사건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가족 비리 카르텔의 전형적 사례니까요. 검찰 수사관 15명이 대성물산에 급습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창식이 사무실에서 급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수사관들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창식 사무실 금고도 강제 개방했어요.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회사 운영자금. 창식이 더듬거렸어요. 회사 돈을 개인 금고에. 현금도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우리 집까지 뒤지는 거예요? 창식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영장 범인 A입니다. 안방 서재에서 비자금 관련 장부가 발견됐어요. 명품 가방, 시계도 압수 목록에 올랐죠. 이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아내가 주저앉으며 통곡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웃들이 구경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검찰이 마동진과 조유라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동진 씨, 긴급 체포합니다. 동진의 집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동진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유라도 친정집에서 체포됐어요. 친정 부모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죠. 우리 딸은 잘못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차량으로 검찰청에 이송됐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정이었습니다. 마동진이 먼저 심사를 받았어요. 피의자는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성인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동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공범인 부친, 배우자와 연락 가능성이 있고요. 검사가 말했어요.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안 됩니다. 판사님. 동진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유라 차례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이유가 뭡니까? 시댁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어요. 92억 원 피해를 입힌 것도 도움입니까?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직적 범죄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엄마. 유라가 오열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친정어머니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동진과 유라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부부지만 분리 수감됐어요. 동진은 8번 방, 유라는 여자동 3번 방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면회실에서 잠깐 대면했어요. 유리 너머로 서로 바라보며 울었죠. 여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부모님께 맡겨야지.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최소 몇 년은. 면회 시간이 종료됐어요. 서로 끌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창식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창식이 물었어요. 불출석 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창식이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했습니다. 일단 출석하셔야 합니다. 도망가면 더 불리해집니다. 변호사 정혜수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 감옥 가는 겁니까? 솔직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이 너무 크고 증거도 명확해서요.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상환 불가로 부도 처리됐어요.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회생 가능성 없음.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직원들이 전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키운 회사가 하루 만에 문을 닫았죠. 검찰청 앞에 기자 50명이 대기했습니다. 마창식 대표 나옵니다. 창식이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등장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죄송합니다. 창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사양합니다. 변호사가 말리며 창식을 급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정민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창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놀랐어요. 아니,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는 제가 시켰어요. 창식이 눈물을 흘리며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아들을 호텔 이사로 넣고 며느리를 구매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 계약하게 했죠. 실제로는 절반만 납품하고 서류상으로는 전량 납품한 걸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검수 확인서를 위조했고 아들이 대금 결제를 했습니다. 차액 92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회사 운영자금, 그리고 제 개인.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날 영장심사에서 판사가 물었어요. 주범이 맞습니까? 네. 제가 다 시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면죄부는 아닙니다. 세 분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창식도 수갑을 차고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가족 3명이 모두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창식의 자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어요. 시세는 20억 원이었지만 경매 시작가는 14억 원이었죠. 입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15억 원에 낙찰됐어요. 창식 아내가 짐을 싸며 통곡했습니다. 30년 산 집인데. 이웃들이 구경하며 혀를 찼어요. 아내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였죠. 2달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부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3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방청객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산도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검사가 범행 전모를 상세히 기소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해 회복은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반성이 아니라 후회죠. 최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피고인 마창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매달 실적 조작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창식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어요. 방청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이 가득 찼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마창식, 징역 5년. 피고인 마동진, 징역 3년. 피고인 조유라, 징역 2년 6개월. 세 사람이 모두 무너졌어요. 추징금 92억 원은 연대하여 납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92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고도 한 푼도 피해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비리는 사회의 큰 해악입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사람이 오열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법정을 나오며 말했어요. 잘했다. 저 정도는 받아야지. 태산이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기자가 소리쳤어요. 법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피해 회복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태산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선고 2주 후였습니다. 변호사가 창식을 접견했어요.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창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십니까? 네. 제가 한 일인데 받아들여야죠. 동진과 유라도 항소를 포기했어요. 세 사람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창식은 징역 5년. 2029년까지 복역해야 했죠. 인생의 긴 터널이 시작됐어요. 같은 시기, 태산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준호 전무가 물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첫째, 가족 채용 전면 금지. 둘째, 구매부서 이중 검수 체계. 셋째, 내부감사 정기적 실시. 넷째,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됐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됐죠. 한 달 후 최민수가 태산의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태산이 웃으며 맞았어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의가 실현됐어요. 저희 호텔 격리팀장 자리 어떠세요? 최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요? 네. 정직한 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구치소 8번 방.
창식은 죄수복을 입고 단순 작업을 했어요. 면회 온 아내와 유리 너머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요? 그냥 하루하루. 창식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잘 지내. 원룸에서 파트타임 일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창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서로 손을 흔들며 이별했죠. 1년 후 태산이 이사회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붕어빵 장학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사들이 찬성했어요. 어머니 강복순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매년 100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연 500만 원씩요. 재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합니다. 만장일치로 찬성됐어요. 재단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2달 후 강복순 장학재단 사무실이 개소했어요.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태사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묵념했어요. 엄마, 아들이 약속 지켰어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됐어요. 모두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었죠.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태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년 6개월 후 교도소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강태산이었습니다. 창식이 떨리는 손으로 개봉했어요. 창식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네가 하루빨리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 출소하면 한번 만나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창식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태산아, 정말 미안해. 3년이 흘렀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은 창식이 가석방됐어요. 교도소 정문 앞에 아내만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창식이 아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출소 일주일 후 창식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창식아, 나 태산이야. 태산아. 창식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출소했다며? 축하해. 내일 시간 있어? 만나자. 다음 날 태산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창식이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했어요. 태산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창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48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못된 짓만 했어. 창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줘. 태산이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창식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48년 전 그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무것도. 넌 아무 잘못 없었어. 창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내가 열등감 때문에. 가난한 네가 미웠어. 그게 다였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태산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창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붕어빵 장학재단 관리인 자리야. 창식이 놀라서 태산을 쳐다봤어요. 내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 300만 원.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면 돼. 창식이 봉투를 꽉 쥐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까지. 창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태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앞으로 잘하면 돼. 태산이 창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식은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넘게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이제라도 바닥부터 시작할게. 정직하게 살게. 약속해. 창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가 준 이 기회 절대 저버리지 않을게.
알아. 네가 할 수 있어.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창식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장학생들의 서류를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관리인님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창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보면서 반성 많이 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땠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보람 있었어. 창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태산호텔 본사 옥상.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태산의 모습이 있었어요. 박준호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48년 전 그 붕어빵 소년 생각. 태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러게.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정의를 택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어느 날 태산은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들 잘 살고 있어요. 태산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붕어빵 기름 냄새 난다고 놀리던 애들. 이제 다 친구가 됐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어요. 산소 앞에 붕어빵 한 봉지를 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절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48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붕어빵 소녀는 이제 진정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돈이 아니라 품위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이 태산이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